2022년 1월 18일 니로 하이브리드 풀체인지의 사전 계약 시작일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7일 저녁 7시 30분이 조금 넘었으니까 빨리 영상을 제작해야 돼서 자막 없이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차량을 처음 사시게 되면 가격표를 먼저 보실 텐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기아의 가격표가 현대자동차의 가격표보다는 약간 보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추가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를 보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차라는 물건이 바퀴 4개 달린 고철 덩어리다. 나는 이동만 하면 된다. 가성비가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옵션 깡통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차종을 선택하시더라도 노옵션 깡통이 가성비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 생에 처음 첫 차를 산다, 아니면 오랜만에 차량을 구매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옵션표를 보다 보면 뭐 이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하다가 보면은 풀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여유가 있다면 좋지만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차량을 운행할 때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림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각 트림당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전부 다 달라요. 트렌디는 컨비니언스부터 내비게이션까지만 추가가 가능하고요. 프레스티지는 컨비니언스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드라이브 와이즈부터 컴포트까지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썬루프를 넣으실 거면 무조건 시그니처 트림으로 가셔야 돼요.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을 해야지만 모든 옵션을 추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트렌디를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운행에 필요한 모든 건 다 들어가 있어요. 트렌디를 구매한다고 해서 뭐 엔진이 빠진다거나 파워트레인이 다르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각 트림에 따라서 외관의 요소들이라든지 타이어의 사이즈 혹은 편의장치들, 운전자 보조장치들이 추가되는 것 뿐이지 운전에 필요한 것, 차가 굴러가고 차가 서고 그리고 안전규정에 맞게는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트렌디 트림을 산다고 하시더라도. 저라면 프레스티지 트림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트렌디 기본 품목 외에 이 밑에 요게 다 들어간다는 건데요. 우선 외장에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이게 뭐냐면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있는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의 소음을 더 잘 막아줍니다. 운전석에 앉거나 조수석에 앉았을 때 이 밖에 들리는, 차량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더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형, 준대형 혹은 프리미엄급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유리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1년에만 적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 조명, 이거는 뭐 별로 쓸모가 없고요. 내장도 보시면은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인조가죽으로 덮는 거죠. 그리고 가죽 변속기 노브, 시그니처 트림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전자식 기어 노브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어 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노브에 가죽으로 씌워준다는 건데요. 플라스틱보다는 가죽이 더 촉감도 좋고 딱 봤을 때 더 고급스러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바이저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요즘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잖아요. 젊은 분들이나 지금 제 또래 30대 초중반에 계신 분들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없고가 뭐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현대 기아의 차량들을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고요. 조금 야박해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주는 데 있어서. 실제로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프레스티지 트림이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타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것들은 아닙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야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운전석 파워 시트, 수동으로 하지 않고 전동으로 운전석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거 들어가고요. 1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는 옛날 차량에서는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통풍 시트 한 번만 써보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역체감이 너무 심합니다. 통풍 시트가 있는 걸 타셨던 분들은 통풍 시트가 없는 차량을 타시기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여름에 엄청 덥기 때문에 에어컨만으로도 분명 여기는 시원하지만 바지라든지 이런 걸 입었을 때 땀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또 말려줘야 되게 쾌적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풍 시트가 없으면은 뭐 애프터마켓으로도 어떻게 조금은 커버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순정처럼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통풍 시트가 여기서 들어갔다는 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운전석에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뭐 이게 등이고 이게 시트라고 치면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허리
허리 지지대가 나옵니다. 따로 조절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허리 뒷부분이 비질 않죠. 우리가 허리가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SUV를 하시는 분들은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일 거예요. 그런 액티비티를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차량에 타고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 같이 어디를 간다, 2열에 아마 사람이 탑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2열에 열선 시트가 있으면 정말 좋죠. 뒷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자, 그리고 2열 센터 암레스트, 이게 뭐냐면 2열에 운전석하고 조수석 뒤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암레스트, 이렇게 팔을 걸칠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렌디 트림을 선택하시면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암레스트가 없으면 컵홀더도 없을 겁니다. 프레스티지를 선택해야만 2열에 앉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음료를 하나씩 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마실 수 있다. 여유롭게. 트렌디는 한번 딱 들고 다 먹을 때까지 못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원격 시동이 포함됩니다. 요새는 풀깡통 법인 렌트 차량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버튼으로 시동을 걸게 돼 있어요. 요즘은 지문으로도 시동을 거는 세상인데, 지금 2022년에 차를 샀는데 키를 꽂고 돌린다? 요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손따죠, 손따. 이것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말 유용하죠. 야외 주차를 좀 길게 해놓은 경우에 차에 타면 원격 시동을 걸어놨다고 하더라도 핸들 열선이 없으면 손이 정말 시렵습니다. 그래서 알칸타라나 털로 되어 있는 핸들 커버를 씌우곤 하는데, 그거보다는 열선 스티어링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더욱더 체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 여러분들이 시동을 끄고 내리시려고 할 때 뒷자리를 한번 체크를 해라, 이렇게 경고를 울려주는 거예요. 아이나 혹은 반려동물이 뒤에 있는 걸 잊어먹고 우리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경고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거는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있어도 대부분은 핸드폰 거치대를 하나씩 구매를 하십니다. 단거리 갈 때 내비를 굳이 안 봐도 되고 핸드폰을 굳이 안 봐도 될 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면 편리하긴 한데, 여러분들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아요. 있으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개별 소비세 5% 가격이 2,940만원, 3.5% 가격이 2,895만원이에요. 밑에 있는 가격으로 현재까지는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이 끝나면 여기 가격표에 보시는 5% 가격으로 여러분들은 적용을 받으시는 건데, 대부분 아마 이걸로 받으실 거예요. 2,895만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그니처는 어떠냐? 시그니처랑은 가격 차이가 좀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드라이브 와이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16인치에서 18인치로 인치업이 돼서 휠하고 타이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쪽 LED 램프류, 그러니까 우리가 외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램프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나는 때려 죽여도 벌브, 전구는 내 눈뜨고 못 보겠다, 내 차인데 LED가 아니고서야 난 내 차를 때려 죽여도 못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드 가니시 이런 거 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 기어 노브를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고요. 아직도 저는 기어 노브랑 버튼식 혹은 전자식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기어 노브를 좀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것도 내비게이션 옵션이 그냥 기본으로 들어간 거죠. 일단은 프레스티지에 필요한 것만 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드라이브 와이즈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편의와 안전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우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국도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정차하고 자동으로 재출발을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15초 안에 앞차가 출발하면 재출발을 해주긴 하는데, 대부분이 15초가 넘어가서 그 앞차가 출발하면 속도 조절 포그를 한번 움직여주거나 엑셀을 한번 톡 쳐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우리가 후진할 때 때려박지 않도록, 주차할 때 이게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후진을 막 하는데 뒤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 그럼 차를 자동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우리가 후진으로 차를 빼는데 90도 각도에서 뭔가 온다, 차량이든 사람이든 온다 라고 하면은 핸들 진동하고 경고음으로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주고, 그래도 좀 위험하면
아니면 차량 제동까지 도와줘서 사고를 좀 막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안전하차 보조, 차 이렇게 문 열었을 때 뒤에서 차 오고 있으면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고, 전자식 차일드락, 운전석에서 전자식 차일드락 버튼을 누르면 2열에서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애기들이 자주 타는 경우에는 장난치면서 이렇게 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많이 태울 차다라고 하면은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적용 시에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드라이브 와이즈 넣을 거면, 이왕에 넣을 거면 내비게이션도 좀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 합해서 180만 원이죠. 근데 내비게이션도 넣으려고 했어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기아 커넥트나 폰 프로젝션, 기아 페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G90T를 제외하고는 14인치가 넘어가고요. 대부분 이제 12인치, 작아야 10.25인치입니다. 옛날 8인치나 6인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옛날 차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요즘은 차의 이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커질 거기 때문에 이 10.25인치도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10.25인치 정도는 돼야지 요즘 차 느낌을 좀 낼 수 있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타도 뭐 요즘 나온 차 샀네 하는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25인치 정도 돼야 화면을 분할을 해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2.3인치를 항상 보다가 10.25인치를 보면 답답한데 8인치를 보다가 10.25인치를 보면은 되게 커 보여요. 만족감이 큽니다. 기아 커넥트나 폰 프로젝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량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게 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제 차량에도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무선 업데이트가 우리가 예전에는 수동으로 했죠. 그 USB를 통해서 수동으로 다운받아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들 혹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은 그냥 차량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시동을 끄더라도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시스템을 종료를 시켜요. 지도뿐만 아니라 추가 기능들,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어필을 하면 그걸 또 수정해서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비게이션 옵션은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5% 기준으로 95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와 85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스타일은 어떠냐, 스타일 옵션 말 그대로 내 차의 외관 블링블링하게 하고 싶다, 전구로 되어 있는 걸 LED로 바꾸고 휠도 16인치 뭐 찌끄만한 거 말고 큰 게 더 이뻐 보이니까 18인치로 변경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외관을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스타일을 추천을 하지만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만 넣고 산다고 했을 때 굳이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은 스마트 커넥트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스마트 커넥트를 넣는 것보다 블랙박스 좋은 거 하나 다시고 보조 배터리 장착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일부러 이게 기아 자동차가 옵션 장난이 현대보다 좀 심하다고 느끼는 게 항상 뭐냐면 이 빌트인 캠을 따로 빼놓질 않아요. 이분들은 끌릴 만한 이런 기능들과 같이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혹해서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차를 알아볼 때 그랜저 사기 전에 K7 하이브리드를 알아볼 때도 빌트인 캠이랑 아마 썬루프가 같이 추가되어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안 했었는데 저는 스마트 커넥트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디지털 키가 없어도 여러분들 뭐 평소처럼 키 들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고, 기아 커넥트를 사용하시면 원격으로 차 문도 열 수 있고 시동도 미리 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롬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차 문 열 때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었잖아요. 근데 이제 터치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솔직히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차 문 열리고 닫히고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만 카돈, 소리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노래 소리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여튼 나는 이 사운드의 조예가 깊다, 근데 니로를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추가하시고 저는 뭐 별로 크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항상 사운드에는. 자, 다음은 하이테크입니다. 일단 이것도 좀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안 넣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4.2인치 칼라 TFT LCD 엄청 작아요. 구형틱한 느낌이 많이 나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외장은 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내장이 구형틱한 거는 저는 약간 꺼려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운전자가 내 차라고 했을 때 외장보다는 이 내장 디자인, 내장에 구성된 요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면 운전하는 동안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여러분들께서 트렁크를 여실 때 그냥 힘을 줘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 누르면 다 열리고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닫히고, 설정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키를 가지고 차 뒤편으로 가면 열리고, 그리고 버튼 누르면 닫히고, 뭐 이런 거를 다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이 있으시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평소에 짐을 많이 실었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HUD 팩, 헤드업 디스플레이. 근데 이 HUD 팩을 넣을 거면 하이테크를 적용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HUD 팩을 단독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나는 HUD만 필요해, 하이테크 필요 없고 HUD만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테크를 선택을 하고요, HUD 팩까지만 선택을 할게요.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저는 전 차종, 그러니까 어떤 차종 옵션 구성을 이야기할 때도 여유만 있으시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꼭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앞 유리만 보고 있어도 거기에 속도도 나오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돼서 길 안내도 따로 해주고요, 경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띄워줘요. 그래서 앞 유리만 보고 있어도 웬만한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정보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도 중요하고 편의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또 웃긴 게 여기에 레인 센서를 묶어놨습니다. 레인 센서가 뭐냐면, 차 운행하다가 비가 오면은 자동으로 와이퍼가 감지를 해서 그 설정했던 단계에 맞게 와이퍼를 움직여주고, 비가 그치면은 와이퍼도 이제 작동을 끄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놓는 건 좀 새롭기도 하고 참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져요. 다음 컴포트인데, 컴포트는 저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 컴포트에 있는 이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시트랑 아웃사이드 미러만 조절을 해줍니다. 핸들은 조절을 안 해줘요. 전동식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안 쓰실 거고요, 부부가 같이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1번에는 뭐 와이프, 2번에는 남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체형에 따라 드라이빙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필요하죠. 이렇게 가족이 같이 타실 차량이라면. 저는 아직 미혼이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 무관해요. 그 운전석 이지 액세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실 때 차 문을 열잖아요. 운전석의 시트를 뒤로 살짝 빼줘가지고 좀 타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크게 의미 없고요. 그리고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이거는 여러분들이 후진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해 두신 방향의 사이드 미러가 밑으로 이렇게 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보는 거라면 이렇게 틸트가 돼요. 그래서 하향을 비춰줘서 주차선이라든지 바닥에 있는 장애물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볼록 거울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너무 불편하면. 저는 잘 쓰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다 같이 묶여 있어서 뭐 이것 때문에 70만 원을 태우기는 좀 그렇고요. 동승석 파워 시트부터 여기 허리 지지대까지는 온전히 동승석을 위한 겁니다. 별로 필요 없고요. 저한테는 동승석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석은 한번 이렇게 딸깍 올리면 창문이 한 번에 다 올라가잖아요. 이 컴포트를 넣지 않으면 운전석을 제외한 뭐 2열에 2개, 그다음 조수석은 창문을 올릴 때 올라갈 때까지 계속 다 올리고 계셔야 돼요. 뭐 여튼 이거는 저는 안 넣겠지만,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넣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하면은 개별 소비세 5% 기준으로 시그니처 개별 소비세 5% 가격하고 10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시그니처로 갈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시그니처 기본 가격하고 10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시그니처에다가 옵션을 이것저것 넣다 보면 또 200만 원, 3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포티지를 선택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3,200만 원 선, 혹은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빼야 된다라고 하시면 HUD 팩을 좀 빼시고, 그리고 더 빼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그냥 프레스티지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내비게이션만 넣고 출고하셔도 정말 충분히 여러분들 뭐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격은 개별 소비세 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차량을 출고하실 때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아직도 실행 중이라면 3.5%의 차량 가격과 옵션 가격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실제 견적서에 나오는 가격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기타 신차 구매를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사전 계약이라든지 본 계약을 하실 거고, 신차 검수 같은 것도 뭐 알아보실 거고, 여러 결제도 알아보실 거고, 세이브 오토 같은 것도 알아보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영상이 제 채널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뷰가 넘는 것도 있고요, 썬팅 고르는 것 또한 79만 뷰가 됐고,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하시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 채널에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구독해보시고 차량 구매하시는 과정에 맞게 한번 시청을 하시면 손해보시지 않고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인데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 뭐 아시잖아요. 다 인터넷에서 많이 알아보고 하시는데,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여러분들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는 시간과 노고 없이 그냥 한 번에 누워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한 딜러분과 다이렉트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시게 되면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10종 세트를 개차에서 따로 지급하고 있어요. 기존의 영업사원분과 이제 이야기된 플러스 해서 개차에서 따로 지급이 나가는 거니까 꼭 혜택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차량 구매하시는 거 축하드리고 받으시는 그날까지 양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크게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